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스탁의 진행을 맡은 홍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2월 23일 이 홍스탁 진행에 앞서서 시장이 이제 오늘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이제 뭐 주식 분위기도 그렇고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분위기 역시나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조정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정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홍스탁에서 좀 알아보면서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의 이제 수제자 위로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하면서 같이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저녁 좀 드셨어요? 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맛있는 거 드셨었어요? 네, 시장이 파랗다 보니까 맛있는 네네. 게 또 땡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이 좀 네.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오늘 좀 인사도 같이 드리면서 네. 위로가 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위로입니다. 오늘 제가 역할을 좀 톡톡히 할 날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상승장에서 또 이런 조정장이 계속 주식이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정장이 좀 들어오고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좀 생숭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오늘 한번 또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내 심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주린이 역할로서 우리 쌤한테 또 질문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방송 홍스탁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같이 보실게요. 네, 오늘 뭐 어떤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또 궁금하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뭐 헷갈렸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찾아오셨나요? 네, 이런 날에는 더 우리가 노란톡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네네. 노란톡에 들어와서 뭐 심리 대응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정말 눈앞이 파래지는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주식이 아무리 계속 오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심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쌤. 네. 사실 뭐 이 조정장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투자를 좀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좀 덜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좀 많이 흔들리시고 많이 좀 불안하신 분들이 좀 네.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오. 같습니다. 애시당초 이제 우리가 투자 자체가 좀 접근이 좀 잘못되었고 좀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잘못된 어떠한 그런 뭐 투자 습관이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은 좀 버티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내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시장일수록 그런 좀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고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뭐 건강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런 시장에서는 흔들릴 지연데 제대로 된 좀 건강한 투자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뭐 실질적으로 좀 고통스럽죠, 이런 시장이.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조금 이런 흔들림 속에서 잘 버티고 잘 끌고 가는 게 우선적이어야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대응이라고 제가 뭐 딱히 이야기해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뭐 종목이라는 게 종목마다 대응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락 중인데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을 통해서
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좀 좋은 이야기를, 긍정적인 이야기를, 희망찬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쭉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다시 분명히 반등이 나올 테니까 이 반등 시장 속에서 내가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응들을 하시고 현금 확보도 좀 많이 해 가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조금 관망을 좀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이제 뭐 계속 하락 장세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반등 시장 속에서도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게 나한테 주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최대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금 확보 좀 많이 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오늘 기관에서 조금 매수를 해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장 초반에는 좀 매수세로 가다가 장 후반부터 조금 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마지막까지는 이제 773억 원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해줬지만 그래도 이제 오전장에 매수를 해준 거를 다 반납을 거의 했죠, 그죠? 기관 같은 경우는 3,300억 정도 오늘 이제 매수를 같이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한 3천억대 매도로 시장이 좀 버텨주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많이 샀어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서 1,200억 가까이 이제 개인이 이제 순매수를 좀 보여줬고, 외인이나 기관에서는 코스닥에 동반 매도를 했는데, 자, 이제 기관에서 오늘 3,300억 정도의 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더 크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에서 이제 진짜 오랜만에 매수를 해줬어요. 그동안에 계속 순매도로 일관을 하다가 정말 좀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기금에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어떠한 지금 눌림이, 조정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까지 바라볼 수 있는 조정이 들어왔구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말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연기금이 내일 혹은 뭐 요번 달 내내 조금 매수세를 조금만 더 늘려간다 그러면, 내 매수폭을 조금 더 확대해 간다 그러면은 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반등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제 시장 자체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뭐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 섹터들이 뭐 금융주, 보험주,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이런 뭐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마저도 좀 윗꼬리를 많이 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오늘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그 고점 차익 수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섣불리 뭘 이렇게 도전하거나 섣불리 뭐 매수를 하는 것도 당분간은 조금 삼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조금은 약간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조정장에서는 참 이 시황 자체도 그렇고 약간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도 이런 장에 오히려 파란불이 많이 뜨면은 더 많이 조급해지고 좀 이렇게 가슴도 좀 콩닥콩닥하고 이러실 텐데, 우리 홍스탁과 함께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내가 제대로 된 똑바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어떤 것든 파란불이 눈앞에 들어오면 심장이 콩닥콩닥한 건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렇게 또 시황 잘 정리해 주셨으면 다음은 이슈 시간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쌤, 오늘 네네. 이슈는 방금 얘기해 주신 제가 뭐 중국 상장,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든지 또 타이어 관련 이런 내용들도 잡고 왔어요. 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슈 시간은 해봐야겠죠. 네. 네, 이슈
이슈, 핫 핫이슈. 이슈. 네, 오늘은 이 핫 이슈도 왜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가게 되는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이슈 시간 한번 가볼게요. 쌤, 제가 오늘은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서 벗어나서 뭐 수익이 정상화가 되는 타이어 시장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에 이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가. 이 주린이라 그런지 약간 상승 종목 자체는 기출 문제처럼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이제 백신도 지금 계속 보급이 네. 되고 있고 치료제도 계속 시초로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죠. 이 경기 회복에 일단은 지금 이런 걸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네. 뭐 타이어는 지금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고 네네. 이건 그냥 단기 급등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아, 단기 급등이고 네. 지금 뭐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데 있어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경기 민감주가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는 건 이제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네.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지만 그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경기가 그러면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해주고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인가에 대한 네. 좀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노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자 지금 이제 이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장기 불황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네.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가 되고 한마디로 통화 정책이 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통화 정책이 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할 만한 좀 큰 어떠한 그 우리의 그런 모멘텀, 대한민국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라는 게 이제 해소가 되더라도 네네.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더라도 왜 이 경기 민감들이 살아날 수가 없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고 더 넘어가서는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이 이제 국채 금리를 조금 빠르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바로 기업들이에요. 기업들 중에서도 돈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업들, 한마디로 기술주나 어떤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 타격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까지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전혀 연관이 없냐?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간다라는 게 되고, 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그 실업률이 좀 줄어든다거나 혹은 이제 기업이 같이 좀 잘 된다거나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같이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는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만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따라가는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서는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럼 기업에서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가게 그 한마디로 우리의 가게, 서민들의 가게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부담을 느끼게 되죠. 부담을 느끼게 되면은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취업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취업률이 낮아지고 그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 지금 그 국민들 네.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같이 경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물가만 상승하고 경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경기의 악화로 봐도 되겠죠. 악순환으로 봐도 네, 되겠죠. 네, 네. 근데 지금에 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유동성이 지금까지 많이 풀렸어요. 우리나라도 통화 정책을 했죠. 자, 그리고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직장을 다닐 때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자, 저금리 시대 때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드리자면은 네, 네.
저금리 시대 때 내가 좋은 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았어.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장기적 이제 불황이 오면서 기업들에게 타격이 가요.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은 올라갑니다. 네. 취업률도 같이 네, 낮아집니다. 네, 네.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이전에 받아놨던 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꾸준히 나오던 상여급이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이게 좀 불안해지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담이 되면은 그러니까 경기의 순환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부담이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또 다른 대출입니다. 네. 근데 이미 금리는 올라갔죠. 그렇죠. 금리는 올라갔고 대출 규제는 이미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왜? 대출 규제가 생겨나는 건 왜 생겨날까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많이 돈이 풀렸기 빌렸으니까. 때문에 네. 은행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정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대출 규제를 강화를 시킵니다. 왜? 지금까지 돈을 많이 충분히 풀었으니 여기서 더 풀면은 위험한 상황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지금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금 빚은 어떻게 되죠? 이 빚은? 안 네, 되지 계속 않을까요? 이제 빚으로 꽤 남게 되는 쌓이겠죠? 겁니다. 네. 이 빚은 결국 나라에게까지 네.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기 불황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만 올라가는 건데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환 국면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불황을 겪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은 항상 경기를 따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그렇죠. 경기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반등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아까 이야기하신 뭐 그런 이제 뭐 타이어라든가 이제 네네네. 금융 민감,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잠깐 반짝이는 정도 수준이지. 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는 계속 뭐 이런 타이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변곡점을 맞이하기에는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좋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좋다, 그럼 장기 불황이 되고 시장이 이제 그 경기를 따라가게 된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리스크, 네. 다양한 체계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경각심을 갖고 좀 생각해 볼 이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파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제가 갖고 온 오늘 타이어주는 정말 그냥 반짝 빛나는 별을 하나 보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계속 들으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이런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다 보면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더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주린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연관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또 쉬운 설명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경제의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 홍쌤께서 정말 귀에서 그냥 바로바로 들리듯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홍스탁 열심히만 공부하신다면은 더 우리의 성공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실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기서 기억할 거 우리 전략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홍스탁 방송 노란톡 입장 후 영상 방송 보고 나서 바로바로 증명 즉답 시작할게요.
네, 노란톡을 함께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홍스탁에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고요. 이 시간은 1대1 레슨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도 만나지 못할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홍스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천운을 받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대1 직접 바로 레슨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바로 증문즉답. 오늘도 카톡방이 엄청 핫한데요. 자, 우리의 단골 패널님입니다. 경이로운 홍스탁님.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콘서트도 열고 중국 관계도 좋아지게 되면 엔터주도 괜찮을 듯 싶은데 앞으로 엔터주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저번에 그 비슷한 질문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죠? 엔터주 네. 지금 당장은 조금 뭐 그러니까 좋아질 수도 있다. 선침해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의 악영향을 받은 이제 섹터 그 테마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여행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은 분명히 그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빠진 만큼 또 그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회복은 분명히 해주겠죠.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르면 오른 만큼 내려가고 내리면 네. 내린 만큼 또 올라온다. 오르내림이 존재한다. 주식시장에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질문 자체가 이 경기 어떠한 코로나가 이제 해소가 되고 여행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좀 풀리면은 엔터주가 좀 이제 뜰 수가 있지 않냐 이런 뭐 생각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것들을 보고 선침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침해. 네. 그럼 선침의 가장 큰 단점 중 장점이자 단점,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선침의 장점이라고 치면 우리가 흔히 미리 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단점이자면은 내가 바라던 목표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됐냐? 네. 내가 좋은 견해와 그 좋은 전략을 갖고 선침을 했는데 다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다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주식 시장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의도했던 그런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질문을 주실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섹터 전망 어떤가요? 저 섹터 전망 어떤가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예, 뭐 전망이 어떤지 알면은 뭐 투자가 100% 성공하시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망은 우리가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뭐 제가 아니어도 홍주원이 아니어도 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망이라는 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니까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 종목들을 다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 섹터의 이제 전망 이게 홍스탁 이제 그 증문즉답 시간에 요거 섹터 요거 테마 전망 어떤가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질문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런 질문은 오히려 뭐 크게 의미 없고 좀 더 본인에게 도움되는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한 팁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또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볼게요. 홍탁생 탁 계란탁. 아이디가 특이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바이든 정책 중에 친환경 섹터 태양광이 좀 잘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자, 이것도 네. 방금 이제 질문한 그쵸, 거 연장선인데, 자, 친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가 주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또 이게 또 단순한 면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친환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 바이든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뭘 하고 있어요?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도 지금 친환경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가 지금은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 역시나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이미부터 그 친환경 슬로건을 갖고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친환경은 재료가 강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이 어떻게 뭐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런 네네. 질문 주셨는데 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친환경이라고 해서 친환경 섹터의 전 종목이 다 가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친환경에 대해서도 좋은 종목들이 있고 나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좋은 종목들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좀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 떨어지는 거에 왜 연연하십니까? 좋은 종목이고 미래 산업의 전망이 있고요. 뭐 차트까지 같이 봤다 그러면 떨어지면은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너무 고점에서 시장 자체가 이 친환경 섹터 말고 시장 자체가 너무 고점을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매수를 할 때 비중 조절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줄 알고 비중 조절을 안 해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내가 10% 넣을 것도 40% 넣고 20% 넣을 것도 50% 넣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못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이 막연하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대비를 하는 게 그게 투자자의 그 기본이거든요. 투자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운용을 해서 내 원금을 지키는 투자, 항상 이기는 투자를 한다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올라갈 때는 빨갛게 물들어 있으니까 분위기, 내 기분까지 좋아지고 분위기도 물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심리에 이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비중조절도 실패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 아무리 좋은 섹터여도 시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내가 진입하는 시기가 시장의 버블 시기고 고점 시기니까 20%를 들어가고 싶었어도 10%만 들어가고 10% 들어가고 싶었어도 5%만 들어가서 떨어지면 조금 더 사서 간다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본인 투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전략들을 구상을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섹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주식의 마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서 떨어질 거를 각오를 하고 전략을 구성하라라고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친환경 섹터는 지금 이제 인류가 원하고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련히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당장 그걸 원하고 있지 않죠. 이유가 어떻든 뭐 개미들의 물량을 손실을 유도를 해가지고 물량을 주워 담아 가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내년쯤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죠? 몰라요. 이게 1년을 가져갈지 2년을 가져갈지 몇 개월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이제 예측을 하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응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바로 이 증문즉답에서 정말 지혜로운 투자의 마인드, 또 건강한 투자의 마인드, 이런 우리가 중용을 지키는 법이라든지 또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방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거의 숨을 죽이고 들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홍스탁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요. 노란톡에 또 들어오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 또는 이런 답변들을 들으시면서 내 지혜를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란톡 입장 지금 자막에 띄어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노란톡에서 홍스탁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방금 너무 이 질문에 답변이 좋아서 진짜 제가 숨죽이고 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앙꽃빵님 안녕하세요. 요즘 장이 너무 하락이라 마음이 좀 힘듭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에 대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방금
질문 주신 좀 친환경 관련이랑 네. 중복된다고 봐도 네, 괜찮겠죠? 중복이 되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중복이 될 것 되니까 같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킹메이커 7965님.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 바이오주들부터 피해봐야 될까요? 조심해야 될 섹터 몇 개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매도에 네.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음. 바이오주들인데 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좀 네. 피해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공매도에 가장 취약한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공매도 물량이 네. 많이 깔려져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위험하겠죠. 네, 네. 예, 그런 종목도 좀 피해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킹메이커님, 네, 야심차게 아까 방송 시작할 때부터 질문해 주신 분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빈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은행에 묶여있던 이런 자산을 미국이 동의해서 돌려주게 되면 해당 은행은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해당 은행의 금리가 상향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자산이 이동하는 흐름과 목적을 알려주기로 합의를 한다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서 투자를 하려는 게 목적인가요? 10억 달러의 이동이 끼치는 영향 어떠할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당장의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네. 이런 종목, 이런 이슈들은 금융주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란이라는 이제 이 나라는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자산이 이동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크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 크게 영향을 엄청나게 받진 않아요. 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뭐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시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 그런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뭐 따로 찾아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짧고 굵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홍스탁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떠떠님. 이분도 우리 자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급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유 관련주는 좀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 바라보기가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네. 지금은 이제 기술주들의 어떠한 그런 경쟁 구도가 지금 되게 심화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술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네. 과도기. 자, 기술 과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좋죠. 누가 빨리 만들어내고 누가 더 안정적이고 누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내냐. 이게 이제 시장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럼 뭐 제가 뭐 거기까지는 사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정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장에 네. 우리 인류에서 버릴 수가 없는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정유 자체로 본다 그러면 한 20년은 더 갑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냥 이제 뭐 점점점 네. 뭐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사용 추세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산업군 소비율을 보자면요. 네. 지금 정유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요. 친환경 뭐 올라오고 있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지 정유는 지금 이만큼 있다고요. 그냥 아직까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한 1, 20년은 뭐 좋게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전기차를 전부 다 타는 날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은 봐야 된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뭐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정유가 사용되는 곳은 많아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다만 그 비중이 좀 크다 뿐인 거지. 아무튼 지금 이제 이 정유가 에너지 소비율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실 정유에 대한 의존도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답변 주셨고요. 이렇게 우리 쌤께서 늘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라라고 하시지만 쌤의 예측이 종종 너무 소름 돋게 잘 맞으니까 또 이런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예측이 너무 잘 맞아도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바로 가볼게요. 이 질문도 조금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아농님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26일부터 백신
백신 접종 시작된다는데 콜드체인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네. 이 질문은 뭐 재방송 보는 게 네네네. 괜찮겠죠? 그 네. 뭐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네. 뭐 네. 순환이 다시 돌아준다 그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네, 저희가 워낙 많이 언급을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재방송 많이 참고해 주세요. 다음 홍스탕 만세님, 쿠팡 관련주 현재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그 이제 뭐 전망 이야기 계속 주시는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다른 말로 보면은 음. 그냥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좀 이게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네. 뭐 음. 쿠팡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건 네.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다. 네.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뭐 음.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쿠팡 관련주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뭐 전망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전망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사실은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해요. 그쵸. 근데 그게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쿠팡 전망 괜찮죠 관련주. 네. 괜찮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매수하실 거예요? 이게 주린이의 마음이 네, 그럼 매수하시려고? 네, 어. 그 말이라도 참고하고 싶은 그럼 안 그런 올라가면 마음 누구 아닐까요?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이게 이런 그죠, 질문이에요. 그죠. 네,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다 그랬어요. 음. 전망은 좋다 그랬으니까 사봐야지. 그 다음날 또 내려가. 그죠. 네. 네. 전망 좋다 그랬는데 왜 내려갈까? 그죠. 그죠? 힘든. 근데 주식은 네. 전망과는 관계가 없어요. 네네네. 그냥 이제 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는 어. 거고 내려올 때 되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차전지 전망 좋죠. 네. 되게 좋죠. 그쵸? 그게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근데 몇 거래일째 네. 계속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내려갔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보름 동안 네. 한 16, 그 전체 섹터가 한 16% 정도가 빠졌는데 네.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전망 좋은데 왜 빠질까? 그죠? 전망 좋다 그래서 그죠. 샀는데 지금 막 하락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이라는 거는 뭐 좋다 그래서 그쵸. 이게 절대값으로다가 주식의 상승과는 네네. 연관이 크게 없어요. 네. 예. 쿠팡 같은 경우는 전망이 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왜? 네. 그 쿠팡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그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쿠팡이 이제 쿠팡 아메리카가 생겨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어떤 알리바바처럼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것처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음. 그 지금 당장 이제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당장 뭐가 어렵죠. 이루어졌나요? 네. 아니 매출이 많이 막 엄청 낮았어요? 네, 아니죠. 아니 뭐 동방 아시죠? 동방 네, 알죠. 이번에 그럼 동방이 지금 미국 갔어요? 안 갔죠. 미국 가가지고 뭐 쿠팡이랑 뭐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뭐 3연상 4연상 가고 주가가 막 400% 500% 이렇게 올라갔을까? 네, 그죠? 그쵸. 네.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맞아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음. 다 가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결론은 뭐야? 동방은 내년에 계약 만기이고, 그리고 쿠팡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 만년 적자고, 그죠? 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래서 쿠팡 아메리카가 당장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해서 동방이 아메리카 가가지고 지금 뭐 물류센터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그쵸. 그럼 전망이 네. 좋다 그래도 네. 이게 뭐 올라갈까요? 그러면 네, 그쵸. 그럼 전망이 안 좋은데 올라가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며? 그러니까 이 전망이라는 이 질문이 그런 거예요. 네. 다소 포괄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되게 포괄적인 그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은 주식의 성장이 없어요. 네. 더 효율적이고 시장 전반적인 거를 보고 왜 주가가 올라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네. 그럼 주식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데 네. 전망이 좋다 안 좋다는 주식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의 본질은 뭘까 그러면? 이게 바로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단순한 것들은 전망인 거죠. 그죠? 누구라도 뭐 전문가 뭐 한다, 뭐 전문가다, 뭐 애널리스트다. 누구라도 전망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전망으로 주가를 점쳐주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주식의 상승과 우리의 익절을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주식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어떨 때 강하게 움직이고 어떨 때 공포심리가 가장 극대화되고 네. 공포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됐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며 이런 주식의 본질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면서 사실 주린이로서 되게 단순한 질문이고 어쩔 수 없거든요. 우리 주린이의 마음은.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질문의 방향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 홍스탁 방송을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 또 바로바로 지나가 볼게요. 오늘 방송은 거의 레전드 방송인 것 같아요. 우리 재방송으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그런 회차입니다. 자, 볼트님, 이분도 이제 거의 뭐 단골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위로님. 테슬라를 잇는 루시드 모터가 6월에 상장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주들에 대한 투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의 동방될 확률이 좀 높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기차 시장 1위는 테슬라가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명실상부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전기차는 뭐예요? 전기차죠. 자동차죠. 네, 자동차. 그죠? 네, 전기차. 근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를 선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배터리 성능과 배터리,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잖아요. AI 기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테슬라가 지금 가장 이제 그 컴플레인, 네. 가장 단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단차거든요, 단차. 네. 단차라는 거는 이 차체가 얼마만큼 정밀하고 정교하게 조립이 되느냐.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차에 대한 이런 부분, 차체에 네.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많아요. 그쵸. 네. 네. 정말 왜 그럴까요?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본질 자체가. 네. 네. 이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그 목표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는 우주항공이잖아요. 그쵸. 테슬라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는 지금 이제 밑으로 그냥 깔고 가는 그 사업이라고 봐도 되고, 네. 일단 이 머스크라는 이 테슬라의 네, 대표가 네.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그쵸. 되게 어리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괴짜의 느낌. 네, 좀 종잡을 수 없는. 네,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네. 또 다른 말로 다른 걸로 봤을 때는 괴짜라는 이야기를 왜 들을까요? 일반적으로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그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쉽게 이제 뭐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을 자기가 투자해놓고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비트코인을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가상화폐가 좋다고 해서 네. 가격을 이만큼까지 올려놓고 네. 갑자기 돌연 비트코인 많이 올랐네라고 얘기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를 믿고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만큼 있고 주식을 산 사람이 이만큼 있는데 네.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 내 회사가 이렇게 오를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경영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쵸.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이런 뭐 이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구상한 것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뭐 창의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력은 정말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그쵸. 있지만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100점짜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100점짜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100점은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럼 테슬라가 지금 이런 단점들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업에 주력하고 집중을 해서 이런 단점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근데 지금 머스크는 오로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화성. 우주. 화성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지금 이런 기술력을 좀 보완하기에는 당장 조금 힘든 당장에. 상황이겠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 그 현대차가 네. 자율기 주행 기술이 2018년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세계 순위권이 없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5위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만큼 좀 빨리 올라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대차보다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뽑는 것들이 바로 독일 차들 많이 뽑고 있잖아요. 독일 3사차 많이 뽑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 차, 영국 차 많이 뽑고 있는데 그거 현대차가 기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통성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독일 차 얘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독일 차는 자동차의 정통성이 역사가 깊죠. 깊죠. 자동차 네. 원래 만드는 회사였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왜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이 원래부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자율주행, 한마디로 이제 그런 자율주행의 이 기능과 네. 배터리의 기능을 협력사로부터 제공을 받아서 네. 테슬라만큼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과연 사람들은 테슬라를 탈까요? 독일 차를 탈까요? 독일 차 테슬라? 독일 차를 타겠죠. 독일 차 타겠죠. 네. 역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차를 잘 만드는데도 되고, 잘 불구하고 만들고, 네. 기술이 테슬라까지 따라잡을 기술이 됐어. 네네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뭘 사겠어요? 독일 차요. 더 검증이 된. 네, 맞아요. 역사가 깊은. 예. 그 사람들은 당연한 네, 심리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분의 질문이 음. 이제 뭐 루시드 모터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자 관련주로서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초장에 끝내야게 이런 그쵸, 투자는 그쵸. 초장에 끝내야겠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런 거는 초장에 기대감만 먹고 나오는 게 네. 적당하지 이거를 장기 투자로 3년 플랜, 5년 플랜, 10년 플랜을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어설프겠구나 라고 판단 내려가지고 단기 전략으로 접근하면은 되는 섹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우리가 주식시장 아까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주식시장을 어떻게 통찰을 시켜야 되는지 좀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모든 홍스탁은요 정말 우리한테 이 통찰력을 키워주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통찰력은 참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아주 좋았던 그런 유익한 방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노란톡에서도요 계속해서 너무 유익하다, 너무 좋은 방송이다 이렇게 칭찬들이 좀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노란톡 함께 들어오셔서요 홍스탁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들 또 소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홍스탁 쌤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나 네.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내일이 기다려지는데 네. 자 이제 또 홍스탁이 또 오늘 이렇게 마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또 내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